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50명 가운데 38%가 60세 이상의 고령층, 17%가 12세에서 17세 이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면역력 부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접종을 마친 뒤 5개월 이상 지난 고령층의 추가 접종과 현재 접종 완료율이 19% 수준인 청소년들의 접종을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여수 웅천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을 놓고 부영 측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은 감정평가 결과가 터무니없다며 평가기관을 고발했고 부영 측은 1,000만 원 할인 조건의 안내문을 세대별로 발송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담벼락에 부영 측의 횡포를 규탄하는 프래카드가 수도 없이 나붙었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는 5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한데 부영 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터무니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감정평가 회사를 경찰에 고발한 입주민들은 먼저 분양 전환한 1차와 인근에 건설 중인 분양 아파트와 면적도 비슷한데 5천만 원 이상 분양가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분양을 해서 이 가격이고 또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도 새로 그 가격인데 여기는 지금 6년 됐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수시 의회와 국회 차원에서도 여수 지역의 부영 아파트 민원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웅천 부영의 분양가 산정이 악의적이다며 제도 개선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감정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 기준이 잘못됐다며 분양가 재산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면적인 하자 보수와 아파트 정밀 진단 후 완벽히 조치를 하고 난 다음 최초의 각 분양 가격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의회는 또 여수시 관련 공무원들이 퇴직 후 부영에 재취업하는 선례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 부영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개별 세대에 발송한 안내문은 부영 측의 기본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 며칠 후엔 1,200만 원 할인 조건을 내걸었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할인 없는 새 가격에 분양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듯한 문구도 추가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여수시에 책임 있고 강경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자체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입주민들 의견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유독 여수에서 반복되는 부영 아파트 민원에 대해 이번에는 여수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점기 진보당 도지사 후보가 나주 부영골프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점기 후보는 한전공대 건립지를 기증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에 5,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이득만 6,7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주 혁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를 부영주택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여러 특혜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며 부영골프장 기증과 반대급부 특혜 의혹에 대해 전라남도가 답을 내놓으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의 한 농촌 마을에 문을 닫은 학교가 체험형 농촌 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술관도 새롭게 개관해 문화 소외 지역민들을 위한 예술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한 중학교. 이 학교는 지난 2002년 폐교된 이후 10여 년 넘게 방치돼 오다 지난 2018년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섬진강 끝들마을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섬진강 끝들마을은 캠핑 데크는 물론 숙박시설, 공연무대,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시민들의 농촌 휴양과 체험 공간, 주민들의 복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만 10,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찾는 분들에게 휴식 공간,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복지 공간으로 조금 활용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득보다는 많이 이렇게 돌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화예술 공간까지 새롭게 추가로 조성됐습니다. 연중 크고 작은 전시회가 다양하게 열릴 수 있는 작은 미술관이 개관한 겁니다.
섬진강을 품은 작은 미술관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에게 이런 전시의 기회도 주고, 그리고 섬진강변에 오시는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여행객과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의 융합형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 추진된 농촌체험 휴양마을. 섬진강 끝들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어울려 여행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휴식과 함께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순천 도심 하천과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알림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들여 옥천과 동천 주차장 등 4곳에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범람 등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주차장 내 차량 진입이 자동으로 통제되고 차량 소유자에게 대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한편 순천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옥천 주차장에 있던 차량 15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완도항 한복판에 방파제가 건설되면서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항 앞바다에 건설용 크레인이 정박해 있고 오탁 방지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완도항 북방파제 인근에 길이 497m짜리 중앙방파제가 공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5월. 하지만 주민 의견은 찬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선박을 소유한 주민들은 태풍과 바람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도항이 8m 이상 동풍이 불면 배를 여기서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딴 데로 피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도항 내에는 조그맣게 피항지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도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인근 전복 양식장과 횟집 업주들은 조류 변화와 폐기물 침전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 위치 선정을 해놓고 전라남도는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 데다 완공 뒤에도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한다며 환경 오염 불식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걸 우려해서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공사가 끝나고도 5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완도항 중앙 방파제 건설 비용은 350억 원으로 오는 2025년 4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건설 공사의 여러 문제점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시작부터 이미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예견됐습니다. 공사 시작 전 지질 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여전히 대형 차량들이 오가며 하루 3,000세제곱미터, 덤프트럭 280대 분량의 토석을 반출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9월 끝났어야 할 작업입니다. 원래 동기대로 하면 토목공사가 언제 끝나야 맞습니까? 원래 동기대로 하면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7월 2022년 20년 9월 30일 날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가 지연되는 건 땅 내부 상태에 대한 예측이 실제 현장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공사에 앞서 종합경기장 부지에서는 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장 부지 17만 제곱미터, 축구장 24개 면적에서 조사 지점은 단 22곳에 그쳤습니다. 지질 조사에서는 70%가 바위, 30%가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땅을 팠더니 바위가 30, 흙이 70%로 사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질조사 감독에 있어서 저희 관리감독이 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애당초 토속 처리 공사를 분리발주해 목포시가 반출 책임을 진 것도 잘못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토석 반출이 지연되면서 결국 경기장 공사에 발목을 잡은 건데 공사 전반을 시공사에 맡겨 속도를 높이는 턴키 방식 계약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목포시는 토석 운송비 100억 원을 아끼고 토석 판매로 10억여 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다고 해명합니다. 토속 운반 이 부분이 왜 시에서 분리 발주를 한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단순을 시에서 선고했다. 어긋난 지질조사, 늦어져 버린 공사 일정. 목포시는 뒤늦게 공기 지연의 책임을 놓고 법적 검토를 하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광양시의회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어제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1조 1,538억 원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